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측근마저 최측근마저 꼬리 자리기를 한다. 캠프에 없었다. 캠프에 가서 그 사람 맞는 사람이 있던데 캠프에 최측근에 방이 있었어요. 방이. 지난주 여러 매체에서 예고했던 대로 명태균 게이트의 칼날이 오세훈에 이어 결국 홍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 홍준표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특종으로 홍준표의 최측근이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또한 홍준표 역시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최측근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듯한 정황이 폭로됐는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면 이는 빼박 정치자금법 위반인 부분입니다. 물론 홍준표 역시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직후 발끈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는 위기에 몰린 홍준표가 이준석식 논점 비틀기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소식들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명태균이 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총 8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당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홍준표의 측근 인사 2명을 지목했는데 바로 최용휘, 박재기라는 인물들로 이들이 각각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도 각각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강혜경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증언을 입증할 여러 물증까지 보여줬는데 바로 박재기와의 녹음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재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묻고자 강혜경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그날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당일이었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박재기가 이를 누군가에게 급히 보고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는데 뉴스타파의 추정이 맞다면 피보고자는 사실상 홍준표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의 여태까지 해명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물론 앞서 말한 여조 비용 대납까지 빼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홍준표 역시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직후 발끈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홍카콜라답지 않은 홍준표의 이번 궁색한 반박글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결국 2가지인데 첫째, 박재기나 최용이나 그저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압도적으로 내가 우세했기 때문에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준표의 이 궁색한 해명 역시 전부 반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봉지욱 기자의 날카로운 폭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측근마저 최측근마저 꼬리 자리기를 한다. 캠프에 없었다. 캠프에 가서 그 사람 맞는 사람이 있던데 캠프 최측근에 방이 있었어요. 방이. 그 사람이 조직본부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캠프 안에서 사무실까지 갖고 있고 사람들까지 막 만나고 했는데 캠프에 없었다? 예, 그건 납득하기. 그리고 만약에 캠프에 없었던 사람이라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캠프 관계없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한 거네요.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항상 좀 홍카콜라 해가지고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잘 하시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해명이 되게 궁색하죠. 또한 홍준표가 말한 자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에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허수아비 때리기로 보이는데 홍준표의 주장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우세한데 왜 내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냐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로 팩트는 홍준표가 우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희경 씨의 녹취에도 나오듯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주에서조차 김재원 26.8%, 유영하 21.5%, 홍준표 28.3%로 이 3명이 매우 박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영하와 김재원이 단일화를 했다면 홍준표의 경선 통과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봐도 홍준표의 해명이 전부 박살이 나는 부분인데 홍준표가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며 부인으로 일관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뉴스타파와 강혜경 씨가 홍준표를 아주 벼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번 보도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홍준표에게 보내는 의미심장한 경고로 영상 마무리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홍준표 시장이 쭉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지금 박형준 시장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제가 볼 때 잘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예. 뭐 막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간 문제일 텐데. 아 일단은 다음은 박형준 시장이에요? 부산시장?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일단은 홍준표 시장 문제가 생각보다 예. 심각하고 여기는 이게 별건 사건도 굉장히 많겠다. 왜냐하면 그 최측근이라는 분이 네. 뭐 정치자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가지로 공천 선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수사를 여론조사 관련해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범죄를 인지했는데 덮으면 예. 그 직무유기 그렇죠.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네. 그러면 도대체가 정상인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대체로 큰 선거는 다 있어 보여요. 문제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단체장 수준까지 흠결이 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있었던 우리만 몰랐던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예. 진짜 그 정치판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네.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전부 뭐 드러나지도 않겠죠. 일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